저는 저분들의 생각을 이번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득권,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지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노란색이냐 빨간색이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은 제대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동혁과 그 국힘당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만 가서 큰 소리 치고 좀 더 높게 나온 데만 찾아다니면서 말도 아닌 논리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25%가 근데 4분의 1 아닙니까? 난 저렇게 생각이 다른 자하고 같이 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가는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중요한 과제가 저 25%를 건전한 상식의 세상으로 옮겨주는 건데 계속 저렇게 간다면 그건 정말 큰 나라의 불행이죠.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25%만 모여 있는 곳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집단의 리더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노랗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빨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집단의 리더가 되고 거기에 동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가 힘든 조직이 돼버리죠. 집단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 아니었고요.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 윤석열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25%가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만 믿고 가지 않습니까? 꾸짖어야 할 때 꾸짖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된다고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최소한도 흑과 백 이것은 상식이고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게 건전한 상식이 끌고 가는 세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현 변호사님?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착잡해요. 저는 이런 거거든요. 최소한의 헌법적 사안, 이번 내란 헌법적인 사안입니다. 헌법적 사안이라는 거는 우리 공화국의 어떤 정체성을 좌우하는 사안이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제치하의 국권 침탈은 침략이었다. 불법적 침략이다. 그리고 5.16은 쿠데타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거의 뭐 당연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대한민국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12.3 내란도 사실상 이것이 내란이다라는 거에 대한 역사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25%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정치 체계에 상당한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어떤 이들을 다르게 만들 해법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불행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림자님, 그 24%는 내란이 성공해서 민주당을 싹 쓸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도경님, 앵커님도 참 답답하시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짐 지지한다는 그 아줌마들 종류죠. 뭐 꼭 그렇게만 쉽게 폄하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풀어야 될 큰 숙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양재열 변호사님 그래도 4분의 1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고요. 우리가 그들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국민들인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그 숫자를 그렇게끔 유지하게 만들어내고 거짓된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마치 윤석열의 지난해 12월 3일이라고 하는 게 정당화된 행동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 자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갈 곳이 없고 뭐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기서부터 처절하게 잘못을 하고 우리 윤석열이라는 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간판을 내세워가지고 권력 한번 좀 제대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 욕심이 이런 괴물을 낳았습니다라고 국민의힘의 의원분부터 뭐 먼저 무릎을 꿇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라고 나섰으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숫자는 저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입장을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했으면은 지금 개헌과 관련해서 뭐 뜬금없이 배현진 의원이 이제는 이 김건희라든가 윤석열로부터 절연을 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더니 거기에 지금 윤석열 변호하고 있는 빈계리 변호사가 이 무식한 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헌에 관해서 공부 좀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들끼리는 그날의 12월 3일 날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나름대로 논리, 법리 이런 걸 막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쭉 전파를 그동안 1년 가까이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 또 그걸 믿고 따라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잘 모르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윤석열이라든가 기존 보수 극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저 중에 상당수 숫자들은 진실을 모르고 좀 따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거 걱정되는 부분 뭐냐면 적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수단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층들에게 많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10대, 20대들의 극우화가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만들고 우린 여전히 살아남을 거야 하는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게 뻔히 암인지 알면서도 암덩이를 키우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게 결국 또 맞서 싸울 수 있는 건요. 지금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우리 또 정원이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 국민들의 정신 차리고 이걸 계속해서 막지 않으면 이것도 얼마만큼이나 독이 커질지 모릅니다. 결국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도 그렇고 인류도 그렇고 끝없는 어찌 보면 갈등인 거고 대립이지만 계속해서 뭐 놓을 수는 없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내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자들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악순환을 막 시키는 거죠. 당신들이 없으면 나는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을 오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아쉬운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이 나라의 중심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옛날 영남 유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18년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나라의 정권을 잡아왔던 지역입니다.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불행한 일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아니더라도 연민은 느껴야죠. 광주에서 그런 학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민은 느껴야죠. 그 사람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민도 하지 않고 공감도 하지 않고 그러면 잘 나갈 때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었던 것이 뭡니까? 지역감정 아니었습니까? 행여라도 정권이 넘어갈까 봐 김대중은 빨갱이다 계속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용공조작이라고 하죠.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지요.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니까 대장동 비리라는 것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김대중은 빨갱이라는 프레임처럼 얼마나 가둬두려고 했습니까?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우리 정어리 언님들 가운데도 대구 경북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얼른 생각나는 대로 문경의 박정무님, 의성의 김이룩님, 대구의 베르사유 장마님, 울산의 남자친구 상식이님, 포항의 거미줄 최정하님 이런 분들은 영남 지역에
정말 살아있고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이죠. 그런 분들이 절망하게 되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이 됐으면 잘못된 것을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장동혁은 사과는커녕 아까 제가 그 금요일 날 박영식 앵커가 한 거를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윤석열이다 할 판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까? 지금 장동혁 무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도요, 대구, 경북, 그 다음에 충청, 강원 이런 곳만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하면 먹힐까요? 그 25%만 모아가지고 25% 공화국을 따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국힘당은 이제 멀어지는 거죠.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양떼 같습니다. 장동혁이 지난달 29일 날 충청 지역 집회에서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당원 게시판 조사 해야 된다 외쳐주십시오. 무슨 행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임세현 소장님? 랄지 행진이죠. 랄지 행진. 랄지. 저 눈빛 보십시오. 사람이 돌면은요 눈빛이 이렇게 헷가닥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장동혁이나 저 민수인가요? 문수인가? 민수. 네, 눈이 뒤집혀 있어요. 눈빛이. 사람 보통 정상의 사고를 가진 사람의 눈빛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식의 발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단체로 뭐 어디 무슨 세뇌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말 그대로 다 반헌법적이고 반불법적인 얘기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랄지 행진이다. 랄지 행진. 근데 가서 지금 우리 당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하고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장동혁은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은 한 번도 지금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내란이라고 인정을 안 하죠. 양양자는 이걸 불법이 아니라고 우리 당 망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김민수라고 하는 자는 이제 행여라도 이 자기들의 취약한 기반을 한동훈이 나가서 덮치고 당권을 뺏어갈까봐 이제 한동훈 게시판 해야 된다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우리 이렇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그냥 더 이상 국민의힘 공당이 아니고 이 집회는 공당의 집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종교단체로 변모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윤 어게인이라는 어떤 교의를 신봉하는 그런 집단에서나 나올 만한 발언이고 그냥 종교 집회에서나 나올 만한 발언인 거예요. 거기에 그나마 잠깐 제정신인 사람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갑자기 계엄은 불법이었다 얘기하니까 반응 보세요. 막 우우하면서 내려가라 하면서 막 야유가 쏟아지지 쓰레기도 않습니까? 던집니다. 쓰레기.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이건 지금 뭐 이거를 굳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비춰줘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더 이상 공당으로서 이거를 취급을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마치 그냥 뭐 일종의 그냥 우리가 정광훈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다 보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냥 뭐 종교 집회 정도로 보도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마치 이제 민주당과 같이 그냥 그러니까 제1야당 고민되네. 담아야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여주더라도요. 예. 저렇게 앞에 마이크 연단에 서 있는 모습 저들의 주장을 그대로 보여줄 게 아니라
같이 잡아야죠. 얼마만큼이나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지 거기서 얼마나 상식적인지 아니면 비상식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도 언론이 팩트체크처럼 저건 정말 황당한 얘기다 틀린 그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언론은요 마치 저게 그냥 정당한 주장이라도 들을 만한 귀담아 다룰 만한 주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따옴표 따서 옮겨져요. 그러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저런 거 옮기면 방송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1년 가까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계엄을 두고도 토론해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따져야 될 상황인 것처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언론도. 우리 언론도 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보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상식을 가지고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죠. 저는 이 일면에 직위원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예. 왜 이렇게 재판을 늘어지게 해서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니까 그게 마치 정당한 거고 마치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피해당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직위원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직위원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사실 무조건 뭐 이쪽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25%도 직위원회가 재판을 제대로 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실히 보여준다면 아마 상당히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요. 아무튼 지금 저렇게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박정하 의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강원도 원주 출신 국회의원인데 강원도에서 집회를 해서 올라가는데도 박정하가 친한계라고 내려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답답했을까요? 박정하 의원이 그러니까 내려가라면 내려가야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옳은 얘기를 하는데 내려가라. 이 계엄은 불법이다. 민주당 의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국힘당의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쓰레기를 던지고. 그러면 저 25%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참 답답합니다. 미래가 과연 있는가? 보수형님 TV님 그냥 두세요. 셀프 해체 중입니다. 저는 굳이 위원정당 위원으로 인한 내란으로 인한 위원정당 해산 절차를 밟기 전에 그냥 저 국힘당이 어찌됐든 보수 정당이고 우리나라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온 정당 아닙니까? 그 맥은 유지를 해야죠. 근데 장동혁 일당은 저는 그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극우를 따라 하나 만들어야죠. 지금 어찌어찌해서 당권을 잡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정당의 보수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정광훈, 김민수, 전환길, 뭐 장동혁 국회의원도 있네. 장동혁이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뭐 파시스트 당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 보수정당을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정치 검사들도 다 나와가지고 그냥 검찰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되겠는데요. 아니면 장동현 판사 출신이니까 판검당. 아니 근데 제가 우연히 어디 식자 자리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국민의힘 당직자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상식이 계신 분입니다. 차라리 빨리 해체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진짜 못 봐주겠다고. 자기도 당직 국민의힘에서 이제 월급 받고 있지만 이 당이 너무 미친 길로 가고 있어서 차라리 민주당이시니까요. 제발 해체 좀 시켜주세요. 다시 좀 만들게.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그 당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장동혁이 지금 계엄이 약간 정당했고 윤석열, 윤핵관 외치잖아요. 계엄 해지 투표했었어요. 계엄 해지 투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 속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가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신념 자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장동혁 대표 당선되고 초기에는 조금씩 중도로 옮겨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다시 극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당 대표로서의 권위라든가 존중 같은 걸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야외 집회를 하자 그래도 반도 참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을 자기가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은 지방선거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팽당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저 20%에서 25% 가량 되는 사람들을 온전히 계속해서 자기의 정치 세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적인 얘기도 할 자격도 없는 게 그럼 이 지경이 되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보수 정당의 맥을 이은 것이고 거기에도 다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 정치판에 들은 초선 의원들도 있고 누구 하나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다 한 명씩 돌파적으로 나온 것뿐이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 국민의힘이 갈 길은 이것은 아닙니다 라는 걸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것도 방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누가 지금 주로 이제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든 나는 이 지역구에서는 내가 나가면 국회의원 무조건 할 거야.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유 뭐 시끄러운 판 들어가기 싫어.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뭐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뭐 이 다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영남 자밀련 정도에 그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냐 아직도 1년이냐 이렇게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1년 이제야 1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도 이걸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구나. 이런 회한 같은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사과하는 놈이 아직도 없습니다. 아무도. 윤석열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것을 뭐 가담하고 동조하고 그랬던 한덕수도 그냥 후회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다른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뭐 조금 다리 온 사람들은 그 조직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는데 지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고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법한 행위였다. 지금 유재성 청장 대행은 그때 당시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공식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김규현 변호사님 그때 그 고소하고 그랬던 자 마포서장 김완기죠.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마포경찰서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사과문을 보니까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그 당시에 그 국회를 봉쇄했던 기동단장이나 이런 책임자자 정도는 전부 다 직위 해제를 시키고 그러니까요.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아직도 마포서장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대로 뭐 있습니다. 특위 발령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 TF는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걸 하라고 만든 조직이라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기를 저는 이제 아니 적어도 기대하고 그때 있습니다.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확실히 죄다 아니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일단 너 좀 기다리고 있어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가지고 너 잘못이 없으면 다시 복귀시켜 줄 테니까. 이 정도는 해야 상식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혜병 사건 당시 어땠습니까?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그 사건 서류를 이첩한 날 당일 보직 해임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아이고. 당일. 근데 지금 계엄이 12.3 계엄이 지금 1년 다 돼갔는데 이제 1년인데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에 과연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머리를 쓰는 자들은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임기훈이라고 그때 당시에 국방비서관이었죠. 이자가 전역하기 6일 전에 정직 1개월. 이건 정말 가벼운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받았는가? 이게 이제 형식적인 징계를 받아가지고 불명예 강제 전역을 피한 꼼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것도 내란 세력의 준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 제가 듣기로는 최소한 해임, 파면 해임 정도를 목표로 그러니까 염두에 둬가지고 징계회의를 열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정직 1개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징계위원들이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갔느냐? 다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사전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요, 지난 10월 31일이에요. 정직 1개월. 정권이 바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뭐 놀랍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개헌버스에 올라탄 법무실장 별 하나짜리 그 겨우 근신 10일 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일 모레 전역하는데 하도 우리 정어리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거 무효하고 다시 이제 강등시켰어요.
강등시키니까 이제 별 하나 별 떼고 대령으로 예편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혹시 취소됩니까? 취소라고 지금 하시죠. 요 임기훈 같은 경우에 임기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쉽게도 지금 전역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취소하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어허.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짓이 양절 변호사님 이자만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이중의 고민이 있겠죠. 내란을 중시하는 게 이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던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나라를 돌봐야 될, 살림을 돌봐야 될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실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위원들, 국무위원들, 장관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정리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그냥 용림을 할 것인데 저는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바랐던 부분은 내란 종식입니다. 그 부분과 앞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김민숙 총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란 수사라든가 특검이 출발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또 그 수사라고 하는 것의 한계 때문에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못 잡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늦었지만 이 헌법준수 테이프라는 걸 출범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뭐 언론에서 뭐 만약사실적으로 사람을 다 잡는다 이런 식으로 또 보수 언론들이 또 그렇게 부풀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지금 지적한 것처럼 범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계엄이라고 하는 위중한 일에 버텼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자리에서 적어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반대하고 성명 내고 명령이 떨어졌더라도 거기 따르지 않고 이런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그 다음에 대한민국 21세기 공무원에 대해서 맞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상황에 따라 징계나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제대로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줄 수 있는 길을 좀 늦었지만 헌법준수 테이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빨리 설치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맨 처음에 특검 만들 때 내란 특검 3대 특검이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3개나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할 때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그랬다고 내란 전담 재판부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김기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맘만 같아서는 저는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뿐 아니라 사실 내란이나 외환죄 아니면 반란죄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진압을 당했어요. 그럼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보통? 한 30년 전이었다면. 총살. 네. 총살. 다 총살. 지하 분실 막 이런 데 다 끌려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보면은 저기 뭐 남태령이나 이런 데 벙커로 끌고 가가지고 뭐 죽이고 뭐 저 물고기 밥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는 그거를 똑같이 심정적으로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군사 정권에서 목숨을 바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하고 바스라져 갔던 그분들 덕분인데 그분들이 정작 지금의 이 내란 세력들을 살려주고 계시다라는 부분이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저는 전담재판부가 아니라 무슨 혁명 분실 막 이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끌고 가고 이제 그 노상원이 준비했던 야구방망이 뭐 작두 막 이런 거. 네. 손가락 자르고. 그래서 막 이랬으면 훨씬 더 내란이 순식간에 청산이 잘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국가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한다면 전담재판부든 어쨌든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됐던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예.